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 SVB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까지도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얘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연준이 개입했죠. 연준이 개입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내에 3개 은행이 파산했어요. 실버게이트와 SVB 그리고 시그니처 순서대로 파산을 했는데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 관련이라서 일단은 논외로 하고 SVB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예금보험공사가 SVB를 접수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연준이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1차적인 질문이 연준 개입이 이 상황을 안정시킬까라는 거고요. 2차적인 질문들은 많죠. 그렇다면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이거 현금 살포 아닌가? 또 은행 규제는 여기서 더 강화될 건가?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이 어떤 식으로 개입한 건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예금은 인출 가능하다. 월요일부터죠. 어제부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예금보험에서 나간다. 예금보험은 은행들이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서 부담하는 거고 구제금융이 아니다. 베일아웃 하는 거 아니다. 납세자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예금보험을 납부하는 은행에 한해서는 25만 달러까지의 예금은 은행이 파산해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천만 원인데 미국은 25만 달러예요. 훨씬 더 우리보다 금액이 높기도 하고 또 우리는 원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미국은 원금 플러스 도산한 날 전날까지의 이자까지 다 계산해 줍니다. 연준이 분명히 한 것은 우리는 예금자만 보호하겠다. 은행의 주주나 채권자는 보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는 은행한테 해주는 겁니다. Bank Term Funding Program, 은행들한테 기간 펀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은행으로부터 국채나 주택담보증권을 받고 연준이 최장 1년간 은행에 대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은 250억 달러입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개입했으니까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인가? 인출 사태는 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전액 다 인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금의 이탈은 지속될 겁니다. SVB 같은 경우는 국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금 이자를 많이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들이 SVB를 떠날 거다라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실현 손실, 아직도 국채는 많이 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전한데 SVB에 돈을 예치해 놓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은행업종의 불안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업종지수가 하루 만에 11% 하락했어요. 그리고 작년 말 현재 미국 은행이 가진 증권의 미실현 손실은 6,200억 달러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거 일파만파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월요일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은행도 10개나 됩니다. 특히 First Republic이 60% 이상 하락하면서 은행 업종 전체가 불안한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SVB와 그리고 지금 파산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5개 은행의 데이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급하게 여기저기서 모아온 데이터고요. 자산 규모는 First Republic이 SVB와 거의 같은 규모고요. 티콕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작습니다. 차입 비율, BIS 바젤3에서는 3%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데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자산 중에 증권 비율 압도적으로 SVB가 높습니다. 그것도 장기 국채나 MBS도 장기입니다. 30년짜리 증권이니까요. SVB에 비해서 다른 은행들의 증권 보유율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증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회계 장부상의 손실은 얼마인가? 역시 압도적으로 SVB가 크죠. 다른 은행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실현 손실을 포함시켰을 때 차입 비율은 얼마인가? 자,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3% 이상이에요.
SVB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SVB는 아웃라이어다. 다른 은행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은행들은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불안감은 어제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연준이 이제는 항복할까, 금리 인상을 잠정적이라도 중단할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가능성 때문에 어제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죠. 자, 선물 시장에서의 최종 금리 기대를 보면 금요일에는 5.3%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4.8%로 급락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60bp 하락해서 0.6%포인트, 그래서 4%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0년물도 하락했습니다. 월요일에만 18bp 하락했고 지난주까지 합치면 한 50bp 떨어졌죠. 다시 말해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피봇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SVB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폭풍을 몰고 온다면 금리 인상은 중단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SVB 사태가 이쯤에서 잠잠해진다면, 그렇다면은 연준은 여전히 경제 데이터를 중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CPI가 나오는데, 그리고 곧 PCE가 나올 거고, 결국은 이런 물가 지표들이 연준의 행동을 결정할 거다. 자, 그리고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중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개입이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이냐, 현금을 살포하고 결국은 과도한 지원이 돼서 오히려 다시 한번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은행에게 BTFP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연준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나 MBS를 담보로 받고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중앙은행이 이런 증권을 담보로 받을 때는 이 담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시장가에서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은 뭐라 그랬느냐, 액면가로 담보평가를 하겠다. 자, 지금 문제가 된 게 SVB가 가지고 있는 증권의 시장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액면가로 평가를 해주겠다? 이건 너무 과도한 배려죠. 특히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액면가 대비 50% 정도 하락했어요. 그런데 액면가로 평가를 해주겠다. 이 정도면 도덕적 해이를 안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연준의 새로운 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북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연준이 폭발은 무마시키고 있지만 문제는 계속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SVB가 안이하게 예금 받아서 국채 산 게 문제가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에 대해서 탈규제가 있었어요. 이게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다우드-프랭크 액트가 통과됐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와 규칙 부과,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 나빠졌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파산 국면을 맞았을 때 어떻게 회생해 나가는가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은행권에서는 이것을 구제금융을 받는 베일아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베일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한 10년쯤 후에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의회가 자산 규모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사이의 은행들은 요 두 가지를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때 의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조항의 면제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SVB의 CEO 그렉 베커입니다. 그래서 면제가 됐어요.
수년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채 보유는 그냥 그대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실수를 한 게요. 국채를 매각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주주와 채권자들이 부담을 지는 베일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상증자를 시도했다라는 게 SVB의 패착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뱅크런이 본격화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겠죠. SVB라는 은행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백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척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세콰이어 캐피탈의 파트너가 SVB를 옹호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아무도 스타트업을 안 도와줄 때 SVB가 나서서 도왔다.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명은 안 되는 거죠. 은행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생명인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는 다 가족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팀업이 되는 이게 정도는 아닌 거죠. 이거 갖고 리스크 관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은행은 큰 잘못을 했고 이 문제가 커지면 은행 전체에 대한 규제도 재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정화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영향도 상당히 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